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재동입니다. 자, 오늘 장보는 남자 시간에는 여행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다시 여행업계가 들썩이는 어떤 그 상황으로 진행되고 또 계절적인 요인도 거기에 또 부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업계가 들썩인다, 이런 그 타이틀로 오늘 보도 내용부터 확인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중국 관광객이 오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서 뉴요커 아니라 요커들이 21만 명 정도가 온다.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이 21만 명 정도가 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 중추절하고 이렇게 국경절하고 중국하고 다 연결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행 수요가 아주 급증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한동안 여행업계 자체가 타격이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다 해소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무려 30% 정도 증가된 수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여행업계뿐 아니라 퍼져서 파급되는 효과가 엄청나게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관광객 21만 명이 들어오는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느 정도 수치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사실 그동안에는 어쩌면 좀 나이 든 분이 오실 수도 있고, 또 사실 관광이라고 해서 가까우니까 올 수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 젊은 층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여행을 우리나라로 이제 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또 한류 열풍과 이어지는 K-팝을 포함해서 그런 쪽과 연결되는 상품을 개발하면서 자꾸 흡입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21만 명이라는 어떤 수치보다는 유입되는 구성원 자체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이점까지 감안해 본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여행업계는 상당히 의미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것 말고, 여행업계는 우리가 또 밖으로 나가는 것도 수익성과 연결이 되는데, 올해 이제 추석이 이번 달에 쭉 이어집니다만은, 그 추석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미 장거리 노선은 8월 달에 조기 마감이 될 정도로, 이건 매년 마찬가지죠. 매년 추석 때나 또 설날 때를 포함해서 이런 명절을 오히려 해외 여행이 증가되는 어떤 계기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항공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게 증가되고 있는 거는, 전 노선, 국제선 8월 달 한 달간 국제선 항공권 전 노선의 유료 할증료가 0원이었습니다. 이걸 또 어떤 모멘텀으로 활용해서 마케팅에 어필하다 보니 그게 또 먹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패키지도 있지만은 자유여행도 있고, 그다음에 에어텔이라고 해서 비행기와 호텔 하나 묶어서 하는 거, 이렇게 다각화되어 있는 부분에 상당 부분 상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훨씬 더 여행업계는 수익성 창출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 밑에 보시면은 요 기간 동안에 미국 패키지 상품이 전년 대비해서 900%가 증가됐답니다. 엄청난 증가죠. 그리고 그 옆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증가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미국 캐나다 쪽에 900%, 400% 이렇게 증가된 것은 장거리 노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이 상당 부분 동남아에서 확대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행업계는 수익 구조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내용이 조금 더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앞서 이제 보신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인데, 실질적으로 추석 연휴 또 대체 휴일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올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이해하게 되게 되면은 사실 로마나 터키 이런 유럽 쪽, 그다음에 동남아 쪽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예약이 몰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이 국내 여행 수요가 커질 수 있는 제주도까지도 확대되면서 저가 항공사들의 수익성 구조도 대단히 커질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는 게 가장 크니까 어느 정도 들어오는가를 봤더니, 아시아 전반적으로 봤을 때 888만 명이 지난해 들어왔다라고 보면은 중국권, 중화권이죠. 여기가 374만 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게 무려 27%가 증가된 부분이라서 어떤 지역을 갖다 붙여봐도 중화권에 유입되는 관광객 수요 증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건 결국 뭐 중화권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서 뭐 거기에서 파급되는 여행업계의 성장성 이런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되는 거고 오늘 또 여행주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안정감 있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기대감들이 선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중국 관광객이 항상 많았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1년까지는 오히려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관광객의 1위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2012년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중국인데요. 2012년 중국의 수요가 중국 관광객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수치를 보입니다. 아무래도 일본보다는 중국 관광객이 숫자로 밀어붙이니까 숫자로 밀어붙이면은 훨씬 더 그러한 부분이 눈에 띄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중국 관광객들이 유입돼서 숫자만 많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들어와서 돈을 많이 써야 되고 또 여행업계들한테 수지 구조가 좋아지는 상황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2012년 불과 3년 전에 1인당 중국 관광객 요커들이 쓴 금액이 150만 원. 근데 2년 뒤에 2배, 300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이만큼 수요가 커지는 것과 더불어서 사용하는 비용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산업 또 우리 뭐 여행업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 전에 메르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중소형 여행업계들이 타격이 심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부분과 맥을 같이 하는데 이미 다시 회복되고 훨씬 더 늘어났으니까 여행업계에 대한 기대감 또 산업 전반에 걸친 그러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의미 있게 커지고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지금쯤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이 시간 동안 이 동기간 동안 상당 부분 나가는데요. 이번 출국 현장이죠. 출국 현장. 뭐 아침 6시 반부터인가 열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냥 뭐 하루 종일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행업계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의 근간이 확보돼 있다는 걸 의미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요. 이게 이제 발틱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크로아티아 모티브에서 크로아티아에 대한 얘기가 나온 이후에 지금 크로아티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유입되는 나라가 어디냐? 뭐 불과 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었습니다만 일본을 제끼고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온다는 거죠. 멀어요. 그죠? 그래도 간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 여행 수요가 동남아와 가까운 곳에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는데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행업계들, 그 여행사들 이런 측면에서는 뭐 멀리 간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불과 20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독립한 지가. 유고 연방이 독립한 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여행업계들이 이렇게 타켓으로 삼아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올해 8월 달 지난달에 해외여행 지역을 보게 되면은 저쪽에 유럽이 9%죠. 이제 머지않아 10%로 올라가게 되면 아마도 이 아시아 쪽의 수요가 줄면서 저쪽으로 집중될 겁니다. 앞으로 여행업계에 대한 부분을 볼 때는 저쪽에 대한 부분을 유럽 쪽에 대한 부분을 쭉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수치가 늘어나는 게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2015년 2210만 명 우리 인구의 한 절반 가깝게 여행을 하고 있다. 2020년에는 우리 인구의 절반이 훨씬 넘죠. 이렇게 수요가 증가되면서 여행업계들은 당분간 상당 기간 성장 추세를 유지하는 시점을 계속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 의미 있게 받아들일 부분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만 타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는 이거는 그 크루즈 여행인데요. 이 크루즈 여행으로도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도 이용한다는 거죠.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그렇게 여행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여행업계는 상당 기간 성장의 근거들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아주 단적인 예로 올해 이건 어떤 특정 항공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올해 추석 연휴 예약률을 보면 많을 때는 98%, 작아도 90% 이렇게 지금 예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행표 없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행 수요가 증가되고 항공 수요가 증가되는 만큼 관련 기업들은 수익성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얼마나 나가는지를 봤어요. 올해 보면 35만 명이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로 나간답니다. 35만 명. 작년에 31만 명. 12%가 증가됐죠. 매년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됩니다. 이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도 여행업계의 흐름을 볼 때는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관련 종목 중에서 대표적인 두 종목만 보겠습니다. 여행업계 1등 업종 하나투어, 그다음에 항공업계 1등 대한항공. 이렇게 두 개만 좀 보시면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투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 월 연봉으로 제가 좀 올려놨는데요. 4년째 증가되고 있죠, 주가가. 이게 4년째 증가되는 것하고 아마 속속들이 내용을 다 알 수는 없더라도 4년째 기업 자체의 움직임이 커질 가능성도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고,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요 일봉으로 좀 보는데 최근 들어 주가 움직임이 살그머니 올라가려는 모습은 좀 보이죠. 유가도 하락해서 분명히 근거가 확보돼 있으니까 여행 수요의 증가 부분이 이어진다면 꼭 관심 있게 보실 만한 대표 종목 두 종목으로 관심 있게 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장 보는 남자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